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제가 이 화면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오늘 특히나 선발진들이 좌완 투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날이에요. 오늘 이제 전체 15경기 중에 지금 예고된 바로는 좌완 선발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좌완이랑 우완이랑 선발이 반반이라는 소리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로 좌완 선발이 비중이 높은 날이 여태까지 없었어요, 올 시즌에는. 그리고 이걸 왜 보여주느냐,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가운데 보면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OPS거든요. 이렇게 LHP, 좌완 투수 상대로 OPS, 그리고 우완 투수 상대로 OPS,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면서 얘네들이 내일 뭐 좌완일 때 아니면 우완일 때 상대로 빠따가 어떨 것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컨디션 OPS로 기록을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왜 보여주냐면, 아까 내가 좌완이 오늘 15명이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차이를 보면요. 자, 먼저 이제 우완 투수를 상대하는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OPS가 우완 투수 상대로는 쭉 봤을 때 기록상으로 0.7, 0.7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치는 거죠. OPS가 0.7을 넘는 팀들이 21팀 정도 뭐 이렇게 있다는 소리인데, 반대로 좌완 투수를 상대로 했을 경우에는 0.7을 넘는 그런 팀들이 11팀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완일 때 비해 좌완일 때는 이 평균 이상의 타격을 보여주는 팀들이 10팀이나 줄어든다, 그런 의미거든요. 한마디로 좌완 투수가 많은 날에는 조금 더 점수가 혹은 이제 빠따가 안 터질 가능성, 그런 것들을 내다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좌완이 많은 날이므로 조금 점수가 덜 날 가능성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것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경기 때는 이제 시애틀이랑 보스턴이 붙습니다. 카스티오랑 게럿 크로시에입니다. 게럿 크로시에 뭐 좌완이고, 지금 뭐 방어율이나 뭐 삼진 잡는 거나 여러 가지 면모성으로는 엄청나게 좋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직전 경기 양키스전에서 8.1이닝 동안 2실점. 사실은 이제 완봉까지도 노릴만 했었는데 에런 저지한테 홈런을 맞으면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포심의 구속이나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1.3마일가량 잘 나오고, 되게 또 구속도 잘 나오는 부분까지 있었단 말이죠. 컨디션이 좋았다. 요즘에 이제 한번 저번에 양키스한테 고전하긴 했지만 바로 또 양키스한테 복수하기도 하고, 게럿 크로시에는 지금 아주 훌륭한 가운데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스티오, 지금 시애틀이 여러 부상 선수들이 많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카스티오는 시애틀의 로테이션을 지키면서도 3.29라는 굉장히 훌륭한 이런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브라이언 후보다도 방어율이 낮을 정도로, 특히나 홈에서도 믿을만한 친구이기도 하고, 올 시즌 홈에서 2.35, 원정 4.59 이런 식으로 차이도 크기 때문에 카스티오는 지금 시애틀에서 뭐 가장 믿을만한 선발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얘도 이제 조금 옛날만큼의 안정감은 좀 없다, 그런 것들을 얘기 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더라고요. 특히나 어제 보스턴이 지금 이제 데버스라든지 브레이그먼이 빠진 그런 타선이 정말 생산력이 떨어진다, 그전에도 뭐 삼진을 15개를 당한다든지 어제도 되게 못했었어요. 나는 이것도 지금 크로시에가 보면은 4일 휴식인데, 게럿 크로시에가 선발로 지금 나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휴식일이 짧은 경우에도 2.89 정도로 뭐 못하진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제 좌완 투수 상대를 할 때 시애틀은 딱히 이제 좌완일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편인데, 홈구장 원래부터 좀 투수 친화적인 이런 티머보아이 파크에서는 좌완 상대로 홈일 때는 OPS가 굉장히 좀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있길래 이 경기를 6.5를 줬거든요. 나는 근데 그래도 언더를 볼만한 게임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좀 잘 던지는 애들이고, 어제는 시애틀에서 랄리가 말룸을 포함 뭐 6타점을 기록을 했지만은 크로시 상대로는 좀 어려운 면모도 있을 것도 같다고 봐서, 저는 일단은 뭐 언더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 점차 게임, 적은 점수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한 점차 게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이애미의 필라델피아 격인데, 에던 메이저 그리고 랑의 수아레즈입니다. 에던 메이저 작년에 샌디에고에 있다가 뭐 여기저기 뭐 팔려 다니고 좀 버려진 유망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첫 등판인데, 작년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조금 잘했다가 근데 이후에는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었어요. 포심이 마이너스 10으로 구속 같은 것들은 나오는 편이지만 크게 좀 환영받지는 못한다,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해가지고 내일도 저는 큰 견제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마이애미가 너무 선발진이 또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이래갖고 마이너에서 끌어올렸는데, 최근에 뭐 3.92 정도로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아니었었고, 허점이 많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팀에서는 요즘에 이제 뭐 칼 스타워스라든지 오스틴 라미레즈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OPS도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 시즌 마이애미에서 거의 뭐 가장 잘 친다고 할 만한 애들이 6월달에는 OPS가 개판이다. 내일 마이애미는 전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여기 필라델피아는 뭐 레인저 수아레즈 최근에 7경기 동안 1.16입니다. 정말 잘하고 있죠. 시즌 첫 경기 때 조진 이후로, 그 이후로는 모든 경기들을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메이저리그에 이런 뭐 크리스 세일이라든지 뭐 스쿠발이라든지 작년에 그 사이영 수상했던 애들 전부 다 막 잘하고 있고 이런데, 수아레즈는 얘가 뭐 가진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대단하진 않지만은 다른 방식으로 저는 메이저리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처럼 얘는 구속이 빠르다든지 뭐 스핀이 잘 나온다든지 이런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구위 같은 걸 또 압살을 한다, 삼진을 잘 잡는다, 이런 유형은 아닌데, 이제 뭐 하드히트 비율, 그리고 이런 익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속도를 제한한다, 배럴 타구를 뭐 막아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올 시즌에 전부 다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 이제 뭐 땅볼 유도도 좋고 피홈런도 적은 편이고 요즘엔 제구도 좋은 면모까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수아레즈는 또 마이애미한테 굉장히 또 강합니다. 같은 지구에서 많이 만났는데 이제 좀 소싯적에 불펜 시절을 제외를 하면은 선발로 나서고 나서부터는 마이애미 원정 갔을 때 9경기 동안 49이닝 1.10이거든요. 특히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이닝도 늘어나고 있고 마이애미한테 굉장히 또 강세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필라델피아를 좋게 볼 만한 매치인 것 같아요. 어제 나왔던 이제 뭐 루사르도처럼 요즘에 뭐 좀 못해가지고 의심이 된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어서, 이 경기는 저는 필라델피아를 좋게 봐야 되는 매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디트로이트 대 피츠버그입니다. 제가 방금 수아레즈를 말하면서 수아레즈가 다른 방식으로 메이저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스쿠발은 그냥 본인의 스타일로 지배를 하고 있죠. 뭐 삼진 같은 것들도 90.1이닝에 111개로 지금 뭐 활약 자체가 이제는 1점대 방어로 진입도 했고, 제가 봤을 때 싸이영 2연패의 유력 주자거든요. 근데 뭐 제구 같은 것들도 90이닝 동안 볼넷을 9개밖에 안 주고, 정말 스쿠발은 스쿠발이다. 작년에 계속 잘하고 있다. 더구나 얘가 이제 또 휴식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휴식일을 많이 받으면 받은 발수록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 두세 경기 가량은 꾸준하게 5일 휴식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스쿠발 내일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때는 구속도 안 나왔지만 그래도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잘 억제를 해주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7이닝을 그냥 무난하게 닫아줬으니까. 그래서 스쿠바는 또 뭐 홈에서 나온다든지 여러모로 괜찮은 면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앤드류 히니도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좋죠. 저도 이 친구 뭐 구속 같은 건 안 나오지만은 포심에 되게 의존하는 스타일인데, 올 시즌에는 뭐 제구력도 괜찮고 그냥 무난하게 잘 막아주고 있어요. 제가 어제 말했던 이제 베일리, 폴터 그런 애들이랑 좀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폴터는 요즘에 이닝 소화력이 떨어진다거나 다소간에 좀 제구가 오락가락 한다거나 그런 게 있지만은, 히니는 그냥 꾸준하거든요. 저는 둘 다 뭐 괜찮은 투수라고 보지만 당연하게도 스쿠발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올 시즌에도 뭐 피츠버그가 요즘 조금 잘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승률이 아주 뭐 손꼽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겹쳐서 아무래도 뭐 에이스 등판의 스쿠발이 피츠버그 정도 되는 팀한테는 크게 뭐 딸리는 건 없을 것 같다. 이게 피츠버그가 요즘에 한 점차 게임이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라고 할 수는 있는데, 디트로이트는 좌완한테도 뭐 강력한 팀이기도 하고요. 낮 경기보다도 밤 경기 때 경기력이 뭐 잘 나온다든지, 오히려 피츠버그가 좌완한테 굉장히 약하다. 메이저리그 꼴찌입니다. OPS가.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저는 디트로이트를 무난하게 볼만한 에이스 등판의 그런 게임처럼 보고요. 만약에 히니까지 조금 해준다면은 7.5여도 언더도 못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디트로이트도 빠따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편까지는 아니어서요. 워싱턴 대 콜로라도, 미첼 파커랑 마르케스가 붙는데, 미첼 파커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지금 방어율이 그냥 개판 났잖아요. 사실 한 두 경기가량 좀 살아나나 했더니 직전 경기 때 3.1이닝 만에 뭐 6실점하고 볼넷 3개, 피홈런 2방 또 밑바닥을 기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얘는 이제 좀 기대치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워싱턴도 이제 뭐 제임스 우드라든지 뭐 나다니엘 로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6월달에 못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CJ 에이브람스 말고는 워싱턴에 6월달 OPS가 0.7이 넘는 애가 없다.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었고요. 반대로 제가 어제도 콜로라도의 이런 좀 그 전반적인 뭐 불펜 분위기라든지 타선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다고 했었는데, 근데 어제는 제가 센타텔라 등판이어가지고 조금 이거를 망설였거든요. 근데 오른 헤르만 마르케스다. 오히려 헤르만 마르케스가 지금 콜로라도에 못하고 있던 선발들, 프리랜드, 마르케스, 센타텔라, 이 중에서는 프리랜드랑 더불어서 마르케스는 조금 좋은 흐름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일도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특히 마르케스는 요즘 너클 커브를 많이 던지는 것들, 구속이 안 나와도 너클 커브를 통해 가지고 애틀랜타를 5이닝 실점으로 닫아주는 그런 피칭까지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 뭐 제구력도 그렇게 뭐 크게 흠잡을 것도 없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지금 상태로서는 마르케스가 파코보다 낫다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기도 저는 또 한 번 콜로라도의 프랭 같은 거 진입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는 뭐 역배까지 나오고, 지금 워싱턴이 뭐 10연패에다가 조금 요즘엔 좀 빠따도 안 좋은 그런 상황인지라, 저는 콜로라도를 글쎄 수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콜로라도가 저번에 이제 마이애미도 수입을 해가지고 한번 뭐 수입해본 경험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콜로라도가 그렇게 뭐 썩 나쁘게 보이진 않기는 하네요. 다만 이렇게 뭐 좌한 상대로 특히 원정 가면은 OPS가 크게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을 해도 지금 미첼 파커가 마르케스보다 뭔가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진 않아서 저는 또 한번 콜로라도 프렌 좀 보고요. 그리고 9.5 기준 언더도 끔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이런 좌한 상대로 약세가 나타날 수가 있다면은 저는 마르케스는 믿기 때문에 9.5로도 한번 언더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양키스 대 천사 경기 있습니다. 야브로랑 코아노비츠. 이게 지금 양키스가 여기 밑에 보시면은 29이닝 동안 무득점에다가 3경기 연속으로 득점을 하나도 못 내고 영봉패를 당했거든요. 이런 와중에서는 지금 양키스를 편하게 보는 거는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야보로가 나오는 이런 뭐 로돈이라든지 프리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보로라면은 저는 굳이 양키스를 선택하는 메리트는 크게 없지 싶기는 해요. 뭐 천사가 어제 제가 좀 못 미는 핸드릭스가 나와가지고 아주 잘해주고 내일도 뭐 코아노비츠, 사실 코아노비츠도 뭐 땅볼 유도비율 같은 거 괜찮고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요즘엔 이닝 소화 능력이나 실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그래서 내일은 양키스가 지금까지와의 흐름과는 좀 다른 양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스탠튼도 벗기도 하고 이래갖고 막연하게 양키가 이쯤 됐으면 점수는 내겠다. 사실 양키스가 메이저리그 이제 OPS가 뭐 2등까지 돼버렸고 요즘에 좀 하락세고요. 천사도 비슷하게 하락세기는 해요. 둘 다 많이 못 낸다는 거라서 저는 내일은 그냥 양키스가 조금 해줄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둘 다 그냥 비슷하게 흐르면은 불펜에서는 양키가 유리한 부분이 있다 뭐 이랬었는데 이거는 사실 뭐 선택하기는 별로예요. 양키스가 지금 못하고 있는 만큼 이거를 뭔가 좀 메인 삼거나 그러기는 좀 빡세서 설마 내일까지 무득점이겠냐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구나 또 천사도 얘네들도 이제 핵심 불펜 라인들 쪽은 셋업 라인은 나쁘지가 않은데 천사도 지금 불펜 연투가 많이 걸려있거든요. 천사가 지금 뭐 이제 뒷 데트머스라는 세프리아 스트리그랜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방어력이 괜찮은 애들입니다. 데트머스는 특히 요즘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런 애들이 다 연투에 걸려있는지라 내일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난 이런 것도 생각하면은 경기 후반부에 선발구가 지나면은 양키가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보면서 양키 사이드를 좋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론토 대 애리조나 경기. 에릭 라우어 그리고 이제 에드와르도 로드리게즈가 붙는다고 합니다. 사실 이 로드가 되게 못하고 있었어요. 막 방울 7점대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마이너리그 한번 가가지고 부상자면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최근에 한 두세 경기가량은 조금 회복세가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이제 직전 경기 때는 6.1이닝 동안 2실점으로 물론 상대가 시애틀 약한 바닥이긴 했지만은 괜찮았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뭔가 쉬고 오니까 이 로드가 딱히 뭐 투구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괜찮게 가져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로드는 더 이상 좀 만만하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전엔 되게 만만했었는데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토론토는 이제 에릭 라우어가 나오는 거면 아마 라우어가 길면은 한 4이닝 짧으면 한 2, 3이닝 던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토론토가 조금 이제 좀 불펜 데이라든지 겹겹이 이런 친구들 섞어서 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토론토도 뭐 베시시라든지 베리오스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이게 토론토의 이런 불펜 데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슐츠나 그린 이런 롱맨들도 좀 던질 수 있기도 하고 토론토가 뭐 아주 답이 없지는 않아. 근데 저는 이 경기도 뭐 배팅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어제도 이 경기도 애리조나가 참 진짜 이상한 방식으로 졌거든요. 그 전까지 막 5연승 달리고 있다가 요즘에 좀 패배가 있는데 쉘비 밀러가 이제 1점 차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비셋이랑 바저한테 백투백으로 역전 런을 맞으면서 참 이상한 방식으로 패배를 했다. 저는 그 전까지 토론토가 빠따 기세가 좋았는데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에서 빠따가 되게 부진했었고 어제도 사실 이런 좀 막바지 때 홈런으로 이긴 거라서 글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 이 경기는요. 둘 다 이렇게 좌한 상대로는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는 토론토가 많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시애티 대 미네소타. 로돌로랑 이제 그 베일리 오버가 붙는데요. 저는 이제 로돌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 이 친구 나쁘진 않은데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자, 올 시즌 이제 홈런을 10개 맞고 있는데요. 홈에서는 8개, 원정에서 2개입니다. 최근에 홈 5경기 동안 26.1이닝에 6.55다. 자, 지난 이제 2년간 볼게요. 올 시즌도 보면은 3.76의 방어율인데 홈에서는 5.85, 원정에서는 2.31로 확실히 원정에서 좋고 홈에서 나빠요. 작년에도 그 시즌 전체로는 4.76으로 그냥 그저 그랬는데 홈에서는 6.09, 원정에서는 3.56 이런 식으로 제가 로도로는 지난 시즌부터 꾸준하게 홈보다 원정에서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신시내티 홈구장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구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로도로는 홈에서 약한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는 선수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베일리 오버 최근 6경기 동안 30이닝에 5.70 한 번씩
번씩 크게 얻어맞고 남은 경기들에서는 안정감 있는 운영들을 잘한다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가 안 통합니다. 6경기 동안 5.70인 와중에 잘했던 경기는 켄자한테 6.2이닝 2실점, 그거 말고는 전부 다 좀 실점이 많았다든지 이닝 소화가 아쉽다든지, 특히 또 피홈런이 많은 부분들. 베일리 오버는 플라이볼 비중이 상당히 높은 친구여가지고 신시내티 홍보장같이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에서는 조금 위험할 법도 합니다. 저는 이거는 내일 이 조건상으로는 지금 뭐 양팀 선수들의 이런 퀄리티나 올 시즌 보여준 모습들, 여태까지 보여준 것도 생각하면은 괜찮은 선발들이지만은 이게 조건이 좀 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그냥 오바 보는 정도? 제가 어제도 이거를 에벗 경기를 좀 봤는데 사실 빠따상으로 뭐 안타가 많이 나왔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신시내티가 오히려 볼넷을 8개나 얻어내가지고 5안타 치고 6득점으로 이기는 경기였었는데 기록 같은 걸로는 오바 보기가 막 그렇게 맞지는 않은데, 근데 이런 특수성들 분석을 통해서는 저는 오바로 결론 내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선발 상태로는 이런 좀 지표상으로는 오바가 보이는데 양팀의 빠따를 좀 못 믿겠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8.5 기준 오바 그렇게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매치 경기입니다. 크리스 세일 그리고 폴 블랙번인데, 자, 크리스 세일도 지금 폼이 아주 좋아요. 작년에 싸이영을 수상을 했었던 스쿠바리나 세일, 이 두 선수의 요즘 폼이 매우 좋은 편인데, 특히나 크리스 세일은 여기에 있는 8경기 동안 아주 긴 기간 동안 1.38이라는 굉장히 낮은 방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 들어서는 볼넷도 줄어들고 삼진은 무지막지하게 잡고 피홈런은 적어진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크리스 세일은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선발 중에 하나거든요. 위력도 대단하고 직전 경기 때는 구속이 안 나왔는데도 삼진을 11개나 잡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냥 크리스 세일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뭔가 작년에 싸이영 수상할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작년이 회광반조에 그치는 건가 이랬는데 요즘의 모습으로는 다시금 싸이영을 도전할 기세입니다. 우리 뭐 폴 블랙번이 나오는데요. 블랙번은 지금 매치에서 뭐 땜빵 선발이라고 봐야겠죠. 복귀전에서는 잘했지만은 이후에는 뭐 4이닝 3실점, 0.1이닝 4실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오락가락이 심해요. 특히나 직전 템파베이와의 경기에서 클레이 홈즈였나 맥일이었나 걔 나온 다음에 블랙번이 이어서 던졌는데 바로 혼자 이제 4실점을 했었던, 피안타 4방 연속으로 투수로 맞고 그런 경기들도 있었던지라 저는 블랙번은 뭐 기대가 많이 안 되죠. 그래서 내일은 매치가 조금 쉬어가는 날이지 않을까, 그런 정도만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선발 투수상으로는 애틀랜타가 크게 이점이 있는 매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게 애틀랜타가 어쨌든 지금 매치한테 승수상으로는 14승이 뒤지기도 하고 막 이런데, 그래도 매치는 이제 원정 경기다. 요즘에 뭐 4연패입니다. 이제는 안 좋은 면모가 있다고 봐야 되고, 애틀랜타는 따지고 보면 지금 5경기 중에 뭐 4승 1패 그래도 잘 굴러가고는 있거든요. 조금씩. 내일도 매치가 좌한 선발인 경우에는, 특히나 원정인 경우에 굉장히 또 약세가 돋보인다고 하기도 하고, 전 이런 점들 때문에 뭐 애틀랜타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 세일 등판이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거는 크리스 세일이 조금 뭐 잘하도 좀 이제 뭐 흔들린다거나 애틀랜타 빠따가 좀 부진하다고 할지라도 상대 선발이 좀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네요. 거슬리는 거라면은 이제 크리스 세일은 다소간에 매치 빠따한테는 약한 모습이 조금은 있습니다. 65타석에 뭐 306이다. 그래도 작년에 한창 잘할 때는 7.2이닝 동안 뭐 2실점 아주 뭐 잘해줬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애틀랜타 쪽이라든지 뭐 언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볼티모어, 타지 브래들리랑 이제 그 트레버 로저스가 붙는데, 트레버 로저스도 복귀 등판입니다. 사실 작년에 볼티모어 이적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어요. 마이애미에서 시즌 초반에 못하다가 슬슬 잘해지니까 트레이드로 볼티모어가 물어왔었는데 뭐 아주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 선발 로테이션 자리를 조금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부상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생각하면 충분히 쓸만한데 얘를 선발로 안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나 선발이 부족한데도 얘 지금 요즘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3.31, 근데 여기에는 3.31이라고 적혀있지만은 올 시즌 그냥 전체 마이너리그에서는 사실 노퍼에서도 5.46으로 좋지가 않은지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마이너리그에서 있다가 메이저리그 콜업을 쓸 때는 6이닝가량을 아주 잘 버텨줬던 그런 경기도 있긴 했었습니다. 내일 그래갖고 간만에 또 올라오는데 뭐 기대치가 아주 없지는 않아요. 타지 브래들리를 보면은 좀 잘하다가 최근에 2경기를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4이닝 7실점, 4이닝 5실점했었는데 직전 경기 매치와의 경기는 아예 자책점이 0점입니다. 5실점을 했는데도 이게 왜 그랬냐. 처음에 이제 딱 이제 이 친구가 실수를 했어요. 1루 이제 파울성 타구였었는데 그거를 잡으려다가 브래들리 글러브를 맞고 그게 파울라인을 넘어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주자 진루가 돼버렸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이 말루위기가 그랬는데 타구가 이제 타지 브래들리의 다리를 맞고 이제 유격수가 이쪽으로 수비를 하려다가 역동작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뭐 실점을 한다든지, 또 이제 알론소의 타구가 이제 왼쪽 파울 라인에 걸쳐가지고 2루타가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좀 불운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뭐 팀원들의 실책이나 본인의 실체, 볼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가지고 어쨌든 그냥 5실점을 하긴 했는데 4이닝 동안 자책점은 빵점이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타지 브래들리는 조금 익스큐즈를 해주는 모양새야. 그 전까지 뭐 잘해줘왔던 것도 있기도 하고 올 시즌 꽤나 괜찮았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못해가지고 방어율이 많이 올라간 셈이거든요. 내일 볼티모어의 트레버 로저스, 얘를 뭐 아주 뭐 낮게 볼 것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올 시즌 보여준 걸로는 저는 브래들리를 위로 쳐야 된다 이런 게 있기는 있어요. 하필이면 템파베이가 어제도 경기를 져가지고 그동안 이제 홈에서 한창 안 좋았다가 요즘에 13승 2패였었는데 어제 이제 패배를 추가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템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볼티모어도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나는 아직은 템파의 바지가랑이를 좀 잡아보고 싶긴 하다 그런 거여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템파베이를 보도록 할 텐데요. 배당 같은 것들이 맛이 없기는 해요. 어제보다는 메리트가 없어졌다. 다음 경기 화이트삭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입니다. 이제 션 버크랑 소니 그레이인데 사실 션 버크도 직전 경기 때 3.2이닝만 실점 해가지고 방어율이 많이 좀 튀었습니다. 직전 경기 때 이제 커브를 많이 썼는데 커브가 타구의 속도들이 막 100마일이 넘어갈 정도로 엄청 쳐맞았었고 포심도 쳐맞기도 하고 그냥 아마 직전 경기가 커리어 로우 피칭이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니 그레이는 지금 방울도로 꽤나 잘해주고 있는데 얘는 소니 그레이는 지난 시즌부터 삼진을 많이 잡는 그런 유형으로 변화를 했거든요. 원래는 뭐 제구 좋고 피홈런 적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공격적인 투구를 한단 말이에요. 스위퍼 같은 거 많이 쓰면서. 근데 그렇게 되니까 작년부터 보이는 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올 시즌 3.84인데 그리고 작년에도 3.84거든요. 근데 올 시즌 홈에서는 2.85, 원정에서는 5.88. 작년에도 홈에서는 2.79, 원정에서는 5.20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 편차가 너무 심해. 저는 원정 소니 그레이는 사실 좀 스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상대가 화싹이니까 정말 못 치는 팀이고 요즘에 분위기상으로 8경기 동안 뭐 1승 7패 화싹은 그냥 화싹이에요. 그거는 맞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뭐 이 경기를 건드리고 싶지는 않다. 요즘에 세인트루이스도 분위기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컵스 대 이제 미러키 타이온이랑 그리고 미시오로스키 지난번 경기 때 미시오로스키는 평균 구속이 99.1마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100마일 이상의 이런 공들을 14번이나 뿌렸습니다. 얘가 이제 마지막에 내려갈 때도 101.1마일을 찍었거든요. 그만큼 확실히 어깨가 쌩쌩한 놈인 것 같아. 대신에 볼넷이 많다. 얘도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21이닝 동안 볼넷 13개 삼진이나 구위는 대단하지만 볼넷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데뷔 등판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다. 어쨌든 간에 볼넷이 조금 있었다고 할지언정 100마일짜리 공들을 막 뿌리면서 실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미시오로스키는 대단한 이런 첫 경기를 맞이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근데 타이온도 요즘에 잘해요. 6경기 동안 2.3일에다가 제구 같은 거는 원래 잘 되는 편이고 얘는 늘 홈런이 아쉬운데 근데 오늘도 홈 경기거든요. 제가 이제 컵스의 리글리 필드 얘기를 하면서 매번 컵스는 홈런이 이제 99개인데 홈에서는 31개, 원정 68개로 이게 경기 수도 차이가 거의 없는데 홈에서는 그냥 홈런이 뭐 한 35개가 줄어든다. 이만큼 컵스 홈구장에 올 시즌 홈런이 잘 안 터지거든요. 그런 면모에서 타이온도 얘도 이제 올 시즌 전체 홈런 가운데 그 16피 홈런 중에서는 홈에서 6개, 원정에서는 10개. 이게 오히려 홈에서의 이런 이닝이 더 많은데도 홈에서 더 안 맞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이러면은 저는 또 한 번 타이오는 본인의 이런 약점들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뭐 벤 브라운이랑 그 이제 미러키에서 체드 패트릭 나오는 경기여가지고 물론 연차가 얼마 안 되지만은 요즘에 양 팀의 빠따상으로는 언더 같은 거 볼만하다 이랬었잖아요. 카슨 켈리라든지 PCA, 스즈키, 스완스, 터커 이런 애들이 요즘 좀 못 친다고 했었어요. 컵스에서는. 근데 막상 까보니까 터커랑 PCA는 잘했더라고. 그런 경기였었지만은 어쨌든 컵스가 이제 최근 OPS가 788에서 759까지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다. 이거는 변하지 않거든요. 저는 뭐 어제도 결국에는 언더 게임이었었고 오늘도 이 정도의 선발 구도면은 어제보다 뭐 기준점이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어제는 불펜도 쌩쌩했는데 오늘은 불펜 소모도 조금 있다. 이런 것들이 아쉽기는 하지만은 저는 또 한 번 언더 같은 거 볼만한 게임이지 싶기는 합니다. 과연 이거는 미시오로스키가 지난 데뷔전은 대단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제 메이저리그 딱 한 경기만 나선 친구이니만큼 꾸준함을 보여줄지는 모르겠다. 그런 것들이 관건일 거는 같은데요. 그래도 뭐 언더 같은 거를 저는 못 볼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컵스의 최근 이제 한 10경기 중에서 상대 팀의 투수가 이제 막 강속구 투수였던 경우는 딱 이제 스킨스를 만났던 거밖에 없거든요. 그날 이제 2대1로 사실은 컵스는 스킨스한테 약한 편도 아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날도 이제 뭐 점수가 크게 나진 않았던지라 요즘에 컵스가 뭐 이런 좀 공이 빠른 친구를 만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언더 정도? 어지간해서는 컵스가 좀 이겨줄 것도 같은데 뭐 배당도 좀 컵스가 맛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텍사스 대 캔자스시티입니다. 패트릭 코빈이랑 부비치인데, 패트릭 코빈은 요즘에 뭐 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은 특히나 좀 나아지는 면모들이 많이 있어요. 방어도 3.66이고 얼마 전에는 뭐 8이닝을 2실점으로 와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어느 정도 이닝 미팅을 해주면서 실점이 과하지 않습니다. 한 2, 3실점 정도로 잘 막아주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지난 몇 년 중에 가장 괜찮은 시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요즘에 텍사스는 빠따도 6.34에서 6.66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꼴찌까지 갔던 OPS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다. 특히 6월달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조금 잘해주고 있다고 했었었죠. 근데 하필이면 내일은 켄자에서 부비치가 나오는데, 자, 부비치가 원래는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 방어율 1등이었었다가 1.92로 조금 안 좋아졌거든요. 저는 이 부비치가 조금 억울한 면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경기가. 자, 지난번에 이제 양키스전이었었는데 되게 실점을 많이 했는데, 이때요, 특히 이제 2회 때, 이때 실점이 좀 많았었거든요. 2회 때. 이때 내용을 보면은 터타를 이제 벨린저한테 3루타를 맞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치좀을 볼넷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볼피에 내야 이제 타점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치좀 타석입니다. 두 번째 투수. 이미 3루에 벨린저가 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7구, 밑에 있는 뭐 6구, 5 이건 전부 다 파울 타구고, 자, 여기 있는 7구가 이게 볼 선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삼진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이게 뭐 걸친 공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잘 들어온 공인데 이게 볼이 불렸거든요. 이래가지고 1-3루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볼이 불린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거 상으로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걸쳤는데 전부 다 스트라이크가 불리지 않았다. 그래서 존상으로는 조금 손해를 봤던 부비치였었고, 그래서 억울하게 1루에 지금 치점을 내보낸 상태에서 무사 1-3루 상황에 볼피 타석입니다. 볼피 타석 때 이 공이요, 이 정도 타이밍이면 이거 충분히 홈에서 아웃이 될 만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대신에 이제 1루 주자가 뭐 2루로 가니까 더블 플레이를 인디아가 선택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공이 만약에 삼진이 불려, 그러면 1사잖아요. 지금 이제 2루서 땅볼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홈승부를 하면은 되는 상황이에요. 난 그래서 부비치가 지난번 경기 때 2회에 특히 이렇게 좀 많이 초반에 실점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좀 억울할만 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되게 좀 연속 안타도 많고 흔들렸지만은, 지난번 경기는 부비치가 좀 많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또 상대가 뭐 양키스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도 겹쳐 보여서, 저는 오늘까지는 부비치를 그래도 지난번 경기 때 뭐 안 좋았지만, 기록으로는 안 좋았지만 까놓고 보면은 억울한 측면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마인드여서 저는 부비치를 좋게 보고 싶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방어율 자체는 아메리칸 리그에서도 꽤나 상위권에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내일도 한번 켄자의 승리 같은 것들은 봐보고 싶어요. 어제 경기도 켄자가 조금 빠따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켄자는 이런 것들도 있긴 합니다. 코빈이 슬라이더를 많이 던지는 친구예요. 옛날에 전성기 때는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슬라이더로 평가가 받았었는데, 어쨌든 켄자는 슬라이더한테 마이너스 9 정도로 조금 약한 면모도 있다. 어제 텍사스가 잘 치지는 못했잖아요. 부비치 정도의 선발한테 조금 더 기회를 줘본다면은 저는 또 한번 뭐 언더라든지 켄자의 승리 배당도 좋아 보이고, 뭐 한 점 차 게임도 못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비치를 한 번 더 믿어보겠다, 그런 마인드로 임해볼게요. 자, 다음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저스틴 벌랜더랑 이제 로건 알렌인데, 샌프란시스코 어제 정말 억울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샘프승에다가 샘프 마인 갔거든요. 득점권 13타수 1안타, 주자를 16명이나 출루를 했는데 득점이 2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했던지라, 특히 이제 경기 막바지에도 찬스가 되게 많았어요. 헌터 게디스, 엠마누엘 클라세까지 샌프란시스코가 찬스를 계속 얻어갔는데, 진짜 어제는 매체프먼이 그리운 날이었다. 매체프먼 대신에 지금 3루 보고 있는 케이시 슈미트가 아주 개트롤링을 했던 경기죠.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어제는 좀 억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제가 이거를 주력 삼아서가 아니라, 어제 충분히 내용상으로는 야, 이거 샘프가 이거를 못 이긴다고? 그럴 만한 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근데 벌랜더랑 이제 로건 알렌리부터요, 저는 몇 번 샌프란시스코가 이제 좌한 선발한테는 조금 약하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글쎄, 근데 로건 알렌도 지금 딱히 뭐 좋은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근데 또 로건 알렌 구속이 또 잘 나온 경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등판 때 이제 포심 구속이 한 1.9마일 가량이 잘 나왔었어요. 좌안인데 원래 구속이 한 90.7마일 정도로 잘 나오는 편이 아닌데, 이날은 92.6마일을 찍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6이닝 2실점, 그냥 평이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제 벌랜더는요, 오늘이 복귀 등판이거든요. 벌랜더의 이제 마지막 등판이 5월 18일인데 얘는 그때 구속이 심각하게 안 나왔습니다. 포심이 2.6마일이 안 나왔고 슬라이더도 3.6마일가량 줄어들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벌랜더가 옛날보다 구속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94마일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날은 91.3마일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벌랜더가 마지막 등판 때는 확실히 몸에 좀 이상이 있었다. 그래서 4이닝 만에 내려갔는데 볼넷도 5개나 주고 엄청 안 좋은 상태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제 거의 뭐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마이너리그에서도 안 던지고 리액 등판 내용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일은 저는 벌렌더는 어제 로비레이만큼 경쟁력은 없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경기처럼 보여요. 어제만큼 선발이 확연하게 우세한 것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가 경기 내용으로는 충분히 점수를 많이 뽑을 만도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들. 사실 상대가 슬레이드 세콘이면 그거보단 점수를 더 뽑았어야 됐고, 충분히 불펜 구간에서도 찬스가 많이 많았는데 못 살렸다. 저는 오늘 경기는 샌프란시스코가 그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뭐 어제도 라미레드가 출루를 한 번도 못했었고, 환도 빠따적으로는 잘하진 못했죠. 어제는 만자르도나 여기는 뭐 산타나 네일러 전부 그냥 뭐 그저버렸었고, 어제도 클리블랜드가 빠따를 잘 친 날은 아니었어. 그냥 클리블랜드는 어제는 좀 수비로 이겼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이거를 져줬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게임인지라 저는 오늘 좀 맛이 없는 경기 같고요. 한 점 차 게임 그런 거라든지 7.5 기준으로는 나는 원래는 지금 모양새로는 언더를 봐야 되는데, 선발 투수상으로는 벌렌더도 의심스럽고 해가지고 오바를 좀 볼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이 경기는 그냥 저는 뭐 한 점 차 게임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슬렉티스 대 휴스턴 경기입니다. 세베리노랑 프렌버 발데즈가 붙는데, 제가 세베리노 얘기를 할 때마다 올 시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아주 심하다. 원래 커리어 내내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이제 좀 심하긴 해요. 올 시즌에는 지금 4.47의 방어율인데 홈에서는 7.10, 원정에서는 0.93입니다. 이게 물론 홈이랑 원정이랑 총 15경기 중에 홈에서 9경기, 원정 6경기, 원정에서 표본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한창 좀 애매하다가 직전 캔자스 원정에서 7.2이닝 1실점으로 아주 좋은 피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휴스턴 원정 가가지고 그날 이제 아마 헌터 브라운이랑 붙었나 그랬는데 6이닝 2실점 정말 좋은 피칭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리노는 진짜 요상하게 홈이랑 원정 편차가 심해요. 따지고 보면 지난 2년간에도 어쨌든 이제 원정에서 방울이 더 안 좋았었고 홈에서는 조금 괜찮은 편이었었는데, 심지어 지금 어슬레키스 홈구장이 아닌데도 이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세베리노 내일은 의심을 가득 안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반대로 프레모 발데즈는 지금 매우 잘하고 있죠. 7경기 동안 49이닝, 평균적으로 이닝을 7이닝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중에서 7이닝 이상을 소화를 했던 게 5번이에요. 5번. 이 정도로 아주 훌륭한 피칭을 해주고 있고, 뭐 삼진 잡는 거나 원래부터 땅볼 투수니까 홈런을 많이 안 주고, 직전 경기는 구속도 조금 잘 나와가지고 이제는 평균 구속이 94마일 이상은 됩니다. 작년에도 얘가 한 95마일이 넘어갈 때 싱커 구속이, 그때는 정말 내용이 좋았다고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나 잘해주고는 있어요. 5이닝 동안 뭐 삼진 12개를 잡았지만은 사실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 프레모발데즈는요 통상 이제 어슬레티스 상대로는 15경기 동안 이제 커리어 초반도 조금 있어요. 이닝을 많이 못 먹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15경기 92이닝이면 평균 6이닝입니다. 거기다 뭐 2.64에다가 피홈런 5개밖에 없다. 뭐 그리고 어슬레티스 원정을 갔을 때도 뭐 48.2이닝에 7경기 2.2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슬레티스한테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여태까지 어슬레티스가 전력이 좀 약한 것도 있었지만은 제가 또 이제 어슬레티스의 주축 타자들 소더스톰이나 버틀러 같은 이런 좀 중장거리 타자들이 좌완한테는 OPS가 크게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여러모로 그냥 프렌발데즈를 좋게 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일 이닝 히팅을 얼마나 잘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휴스턴 쪽을 봐도 괜찮은 매치인 것 같아요. 세베리노가 좀 홈에서는 특히 안 좋다는 거라든지, 휴스턴이 빠따가 참 애매했는데 어제는 또 한번 시어스를 뚫리게 패면서 15안타 5홈런으로 되게 좀 편한 게임을 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불펜도 많이 안 쓴 편이고 저는 뭐 휴스턴 사이드를 좋게 볼게요. 그리고 9.5를 줬는데 사실 이게 어슬레티스 경기를 뭐 언더보는 건 안 좋지만은 나는 근데 프레모발데즈 경기가 이게 9.5 기준을 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실점을 굉장히 좀 적게 해줄 거다. 휴스턴이 빠따로 세베리노를 얼마나 혼내줄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홈에서 약하긴 한데 과하긴 해. 홈에서 지금 이 정도 실력을 가진 선수가 홈에서 7.10은 좀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9.5 기준 언더도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 에미 시언이랑 스티픈 콜렉이 보는데 에미 시언 진짜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죠. 2023년인가 그때 몇 번 올라왔었다가 얘는 이제 데뷔전에서 노히트를 했었거든요. 6이닝 동안.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면모를 안 보여줬었고, 데뷔 시즌에도 60이닝 동안 11피 홈런 26볼넷 이런 식으로 홈런이나 볼넷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최근에 마이너리그 등판 뭐 4경기 동안 11.1이니까 평균적으로 이닝도 되게 못 먹었고 한 3이닝 정도 던진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에미 슈언이 그렇게 많이 던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다저스가 선발진이 뭐 사사키, 글래스노우, 블레이크 스넬 엄청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뛸 수 있으면 그냥 올려야 됩니다. 아마도 내일은 에미 슈언이 한 69 정도로 길어야 한 4이닝 정도이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라서
큰 기대치는 없어요. 아마 뭐 이제 좀 던질 수 있는 선수는 로블레스키가 있으니까 좀 불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시온 다음에 로블레스키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다저스도 내일은 좀 마운드 운영이 쉽지는 않은 상태고요. 스티븐 콜렉은 저는 얘는 분석하기가 좀 싫어요. 이상하게 샌디에고 홈구장이 되게 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물론 뭐 경기를 얼마 안 했습니다만 홈에서는 9.58, 원정 1.75 이런 식으로 원정 가면 잘하고 홈에서는 못해. 글쎄 나는 그냥 얘 경기는 별로 뭐 배팅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어제 두 팀은요 얘네들이 이제 불펜 소모도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자, 다저스는 지금 테너 스캇이 요즘에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3연투라 가지고 내일은 못 나오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이클 코페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연투고 반다도 연투고 이래갖고 내일은 던진 선수가 별로 없어요. 커비 예이츠, 베시아, 로블레스키 뭐 이렇게 있어갖고 시연이 뭐 한 33이니 로블레스키가 꽤나 길게 먹어주고 이후에 뭐 쓸 수 있는 애들 쓰면 승리각에 잡히긴 하는데 어쨌든 다저스 요즘에 불펜 소모가 꽤나 많았었다. 그리고 샌디에고 어제도 얘네들도 5명이나 써가지고 불펜 운용이 좀 쉽지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발도 조금 뭐 만만한 편이기도 하고 양팀은 빠따가 지금 되게 좀 치열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막 오타니 몸에 맞는 볼 이런 것들로 논란이 많았었는데 원래부터 라이벌이기도 하고 치열할 만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들 살려가지고 그냥 오바 보는 정도?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입장에서도 에미시언이면은 아마 지금 좀 만만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어제는 이제 랜디 바스켓스 대 그리고 다저스 쪽에서 뭐 싸우가 나온다 이러면서 다저스보다는 샌디에고가 마운드 상으로 운영에 이점이 있다고 했지만은 다저스가 그거를 타격으로 부셨거든요. 샌디는 그래서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5할 미만의 팀은 리그에서 가장 잘 패지만은 5할 이상의 팀한테는 리그에서 6번째로 전적이 안 좋을 정도로 수그리고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일도 뭐 샌디에고를 좋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저는 오바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